요즘 일본에선 충격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SNS나 뉴스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한류 컨텐츠 중독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여성들은 일본 남자들에게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한국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의 다정함을 경험한 일본 여성이 한국행을 결심한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여직원 다나카 아야입니다. 직장에선 나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지만 저희 집인 텅 빈 원룸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느껴질 만큼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주말 저는 친척 모임에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친척 모임 때는 늘 날아오는 단골 멘트가 있죠. 아야, 너 올해 32이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모는 저에게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에겐 3년 동안 만난 마츠다 신지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34살 은행원으로 안정적인 직업과 온화한 성격을 가졌죠. 하지만 연애라고 하기엔 무미건조한 감이 있어 그렇게 거짓말한 거였어요. 신지와의 데이트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레스토랑, 같은 메뉴, 같은 대화. 가끔 신지의 얼굴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연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 신지를 보면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도 생각해볼까? 신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결혼? 아직 생각 없는데? 지금처럼만 지내자. 그 말을 들었을 땐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3년을 함께 했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는 일본에선 흔한 일이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고 결혼을 미룰 때가 많았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미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야, 이번 주말에 미팅 어때? 은행에 다니는 좋은 남자가 있대. 미카는 분명 저와 신지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 신지와의 관계가 겉으로 봤을 때도 그닥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책상 서랍에 있는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는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일에서는 열정적이고 논리적인데 사랑에는 왜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지는 저와의 미래엔 관심이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죠.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의 사진이 피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행복한 연애, 저에게도 가능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습관처럼 만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관계. 가끔은 그런 로맨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적당한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아? 친구 유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적당한 사람. 그게 신지일까요?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일까요? 창문 너머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어딘가에 제가 찾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죠. 일본, 한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라 긴장되었습니다. 하늘색 정장을 골랐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옷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한 남성이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또렷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의 일본어는 유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카 아야입니다. 일본 어사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혁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 마케팅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5살이라고 했으니 저보다 3살 많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생각보다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발표 중간중간 작은 메모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나카 씨는 홍보팀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민혁의 질문에 제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평소 신지와의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신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주최 측에서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테이블에 앉았죠. 저는 우연히 민혁의 맞은편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회사의 스즈키 부장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자, 이제 술 한잔 해야죠. 오늘은 다들 취할 때까지 마셔야 합니다. 그 말에 약간 불편한 기색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회사 행사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그때 민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혹시 술이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음료 드릴까요? 제가 종업원에게 말해볼게요. 순간 놀랐습니다. 제 표정만 보고도 불편함을 알아차렸다니. 스즈키 부장을 포함한 일본 남성들은 여성의 의사는 거의 묻지 않고 술을 권하곤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민혁은 웃으며 종업원에게 제스처를 취했고 곧 오렌지 주스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중에도 민혁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최근 본 영화,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까지. 특히 그가 회사 내 여성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진심이 느껴졌죠. 우리 회사는 여성 임원 비율이 40%가 넘어요.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일본 회사와 비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성 임원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여성의 의견은 종종 무시되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저희가 서울에서 또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혹시 참석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서울 구경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친절한 걸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단순한 비즈니스 사교는 아닌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혁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태도,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휴대폰을 열어보니 신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내일 저녁에 만날까? 짧고 건조한 메시지였습니다. 민혁의 따뜻한 대화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데 신지의 메시지는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민혁과 같은 남자가 일본에는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관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손에 쥔 민혁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가보고 싶은 곳이긴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컨퍼런스 다음 날 신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지만 오늘따라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항상 가던 이자카야에서 만났습니다. 신지는 늘 그렇듯 10분 늦게 도착했죠. 기다렸어? 신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니, 금방 왔어. 저도 늘 그렇듯 거짓말을 했죠. 사실 항상 10분씩 기다리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화도 났지만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이라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을 텐데. 신지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나서야 제게 물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어땠어? 응, 좋았어.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민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자기 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느니, 후배가 실수를 했다느니.
항상 듣던 불평이었죠. 저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문득 민혁이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파트너십이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신지는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질문이야? 그냥 3년이나 만났으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지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굳이 지금 그런 걸 생각해야 해? 우리 지금도 잘 지내고 있잖아. 나는 결혼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지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결혼? 아직은 귀찮아.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만나면 안 돼?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3년을 함께 했는데 여전히 귀찮다는 말이 나온다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신지, 우리 만난 지 벌써 3년이야.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 무슨 일 있었어? 신지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지는 제 마음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3년 동안 저는 항상 신지의 페이스에 맞춰왔고 제 진짜 감정은 숨겨왔으니까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더 이상 말하기 싫었습니다. 신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 시간 필요하면 가져. 나는 지금이 편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 편하다.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신지에게 우리 관계는 그저 편한 것일 뿐이었나요? 사랑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냥 결혼이 목표인 걸까? 아니면 진짜 사랑을 원하는 걸까? 스마트폰을 열어 민혁의 명함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배려와 존중은 3년간 신지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오늘 신지에게 했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쩌면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이불을 머리까지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지와의 관계, 민혁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잠들기 전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발견했죠. 다나카 씨 3개월간 한국 지사 근무 가능하신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서울. 어쩌면 이것은 운명의 신호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개월간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회사에서는 한일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저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신지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회사 로고가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을 발견했어요. 한국지사의 김은지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나카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숙소는 회사 근처 서비스드 아파트로 준비했어요. 짐 풀고 쉬다가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은지는 차에서 서울의 여러 명소와 맛집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어도 꽤 유창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지사에 출근했습니다. 모던한 건물과 밝은 분위기의 사무실이 일본과는 달랐어요. 직원들은 다들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고
특히 여성 직원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민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쿄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카리스마 있어 보였죠. 다나카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민혁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직 적응 중이에요. 모두들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저는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어요. 긴장했지만 진심을 다해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여러 질문을 했고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민혁은 다나카 씨의 통찰력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며 제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죠.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민혁이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다나카 씨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직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혁은 경청하는 자세로 제 말에 공감해 주었어요. 일본은 여성들이 결혼하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네, 많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후에 일을 그만두게 돼요. 마미 트랙이라고도 하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여성 임원이 많고 육아휴직도 남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해요. 그 말을 들으며 일본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제 회사에서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곤 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민혁이 서울 구경을 제안했습니다. 다나카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서울 둘러보는 걸 도와드릴게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민혁과 함께한 서울 나들이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고궁부터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연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커플을 보기 어렵거든요. 일본은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조금 자제되는 편이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오래 사귄 커플도 밖에서는 손잡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만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지와 저는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둘만 있을 때도 거의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생활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도 적응이 되고 서울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민혁과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야근은 자주 했지만 한국 지사에서는 대부분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라 사무실이 일찍 텅 비었습니다. 다나카 씨,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민혁이 제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 발표가 있어서요. 조금만 더 다듬으려고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민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사실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무리해서 출근했거든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정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겨우 아파트까지 걸어왔지만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찾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가방에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체온계를 꺼내 열을 재보니 38.5도. 갑작스러운 고열에 놀랐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한국에 온 후로 약국에 갈 일이 없어서 해열제도 없었어요. 근처 편의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고민했어요. 일본에 있는 신지에게, 아니면 한국 지사의 동료들에게.
그때 민혁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민혁은 단 3번의 벨소리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나카 씨, 무슨 일이세요? 저기, 갑자기 열이 나서요. 죄송한데 혹시 근처 약국이 어디 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아프세요? 움직일 수 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요. 좀 어지러워서.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민혁이 약봉지와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민혁은 즉시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시간에. 말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민혁은 주방으로 직행해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봉투에서 약과 죽을 꺼냈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랑 감기약 샀어요. 그리고 죽도 사왔어요. 뭐라도 드셔야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민혁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제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데워 테이블에 차려놓았어요. 먼저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래야 약 먹을 수 있어요. 민혁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신지였다면, 아니 신지라면 애초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달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약 먹어라는 문자 한 통이나 보냈을까요? 조금씩 죽을 먹고 민혁이 건넨 약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베개를 가져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하지만 밤중에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달려올 테니까요. 네.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배려를 언제 받아봤을까요? 민혁이 떠난 후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마음이 처음으로 촉촉이 젖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열은 내렸지만 몸이 여전히 무거워서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쉬세요. 발표는 제가 대신 할게요. 준비해 놓은 자료 보내주시면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혁의 메시지였습니다. 제 발표를 대신해 준다니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아파도 무리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중요한 발표는 미루거나 누군가에게 맡기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후에는 은지가 회사에서 보내준 약과 과일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민혁 이사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다들 빨리 나아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간 신지와 있으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피어난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녁에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표 대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도와주신 것도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발표는 잘 됐어요. 다나카 씨가 준비를 잘 해놓으셔서 쉬웠어요. 내일도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배려를 일본에서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신지에게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찾던 건 단순한 연애나 결혼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회사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였고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특히 민혁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죠. 마지막 주말 민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다나카 씨가 아직 못 가본 곳이 있어서요. 네, 물론이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혁은 저를 한국 전통 마을로 데려갔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 가옥,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민혁에게 신지 이야기를 했어요. 3년 동안 만났지만 늘 무미건조했던 관계,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연애도 결혼도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지와의 관계에서 저는 항상 이게 일본식 연애니까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신지가 저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혁이 강변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나카 씨,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 도쿄에서 만났을 때부터 다나카 씨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은 더 깊어졌고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신지에게서 보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다나카 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혁 씨,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억지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강변에 부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민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도 그의 다정함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민혁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신지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고 모든 게 복잡해요. 민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다나카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곳에는 제 집 그리고 신지가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곳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신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드디어 내일 돌아오는구나. 데리러 갈까? 이전 같았으면 기뻤을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3개월 동안 신지는 가끔 짧은 메시지만 보냈을 뿐 제 한국 생활에 별 관심이 없었죠. 반면 민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에서의 자신감, 새로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문득 민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그동안 신지와의 관계에서 저는 진정한 배려를 느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함께했을 뿐인가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신지를 만나고 회사에 다니고 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모두 싸고 집을 나서는 순간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공항까지 배웅해도 될까요? 망설였지만 한 번 더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고향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신지는 약속대로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피곤하지? 신지가 인사를 건넸어요. 응, 조금.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민혁이 공항까지 배웅해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의 행동은 비슷했지만 느껴지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지는 평소처럼 자기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승진했고 누가 이직했는지. 제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잘 안 했네. 우리 다시 만나볼래?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헤어진 적 있었나? 신지는 멋쩍게 웃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내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서로 바빴으니까. 그래도 우리 관계는 그대로잖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대로일까요? 제 마음은 이미 많이 변해버렸는데.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3개월 전에 떠났던 그대로의 원룸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달력은 여전히 3개월 전 페이지에 멈춰 있었고 책상 위에 먼지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은 한국은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였죠.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들 자기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지사와의 협업 결과를 발표할 때였어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자 부장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조금 과감한 의견인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국에서라면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적어도 논의해 봤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한마디로 일축되었습니다. 문득 한국지사의 회의실이 그리워졌어요.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직급과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나눴던 그곳. 주말이 되자 신지가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처럼 항상 가던 레스토랑, 항상 주문하던 메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신지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에서 본 야경, 전통 마을에서 마신 차 아플 때 가져다 준 죽과 약.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많았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뭐 특별한 거라도? 신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특별한 게 있었어. 진심으로 나를 배려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그냥 회사 일이랑 한국 문화 같은 거. 신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형식적인 만남, 무관심한 대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관계. 그날 밤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에 돌아왔어요. 잘 지내시죠?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다나카 씨는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도쿄는 날씨가 어때요? 서울은 오늘 비가 왔어요. 그 짧은 메시지에도 민혁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궁금함, 관심, 그리고 배려. 다음 날 신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카페에서 신지를 만났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신지,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신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뭔가 있었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느껴왔던 거야. 우리 관계에는 뭔가 부족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신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누굴 만났구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부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다니 뭔가 불만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단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지사로 옮기고 싶다면 공식적인 전근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장님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번에는 제 스스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퇴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2주 후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필요한 짐만 추려서 정리했고 원룸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국에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죠.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과 작은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이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짐을 모두 싸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요. 이번에는 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이에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인가요?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시간 알려주세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살아온 일본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마치 제 과거도 저 밑에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혁이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 정말 오셨네요. 민혁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네, 왔어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혁은 제 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환영이에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민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지와 헤어진 일, 회사를 그만둔 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이유까지.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민혁이 감탄했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혁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늘 혼자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어요. 민혁은 제가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서비스드 아파트를 미리 알아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일자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우선은 한국어부터 더 배우고 싶어요. 생각을 말했습니다. 민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연히도 우리 회사에서 일본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어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지난번 출장 때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인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도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달력을 확인했죠. 오늘부터 제 인생의 새 챕터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심호흡했습니다. 도쿄의 공기와는 다른 서울의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진짜 사랑을 찾을 거야. 아니, 이미 찾았는지도 몰라.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어요. 오늘 면접 기회가 생겼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볼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방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선택을. 아파트 문을 닫고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렵지만 설레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시작.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그 순간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죠. 서울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과 저는 어느새 약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일본 회사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가끔은 도쿄의 밤하늘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서울의 별빛 아래 민혁과 함께하는 지금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란 걸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나카 아야처럼 용기 있는 선택으로 더 행복한 삶을 찾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